엄마? 분양 끝났어. 난 이제 네 엄마 아니야. 됐나요? 한 번 더 할까? 자, 5분 투자로 10억을 벌 수도 있는데 이 영상 안 보시면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자, 직방TV 법률의 신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요, 여러분들 청약 정말 열심히 넣고 계시잖아요. 저도 열심히 넣고 있는데 이 청약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사례까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약을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법의 선을 넘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법 청약자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까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는요, 불법 청약에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57건이 무더기로 계약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 경기, 인천 5개 단지에 합동 점검을 착수했고요. 그리고 올해 추가로 불법 청약 150여 건 계약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서초, 반포 2개 단지도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불법 청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취소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자, 대체 이 청약판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법 청약은요, 주택법상 제65조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청약서류 위조, 위장 전입은 아주 기본이고요. 정말 갖가지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짜 임신 진단서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A씨는요,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는 과정에서 위조한 임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제출했습니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와 41조를 보면요, 특별 공급 요건 자녀 수 산정 시에는 임신 중인 경우에도 자녀로 포함시킵니다. 이 부분을 노린 거죠. 그런데요, 최근에 이 특별 공급을 계속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83명 중에 8명이 가짜 임신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이 가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요, 공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가 됩니다. 특히 의사도 조작에 관여했다면요,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 범죄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가짜 임신 다음은요, 가짜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 고모 씨가 등장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결혼했어요. 믿어지십니까? 이 청약을 받기 위해서 2009년부터 5년간 3차례나 결혼한 겁니다. 이 고모 씨는요, 자기 자녀가 있는 사람인데 이 다른 사람과 일부러 결혼을 해주면서 이 사람이 다자녀가 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자녀 가구가 되겠죠. 이 다자녀 가구의 가장이 되어서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 고모 씨는요,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분양권 알선업자 브로커였습니다. 그래서 불법 당첨자들을 양산시켰는데 무려 232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밀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의식 없이 그냥 청약만 돼야 되겠다라고 이런 행위를 했다가 정말 전과자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자, 가짜 임신하고 가짜 결혼 나왔죠. 그 다음 뭘까요? 허위 입양입니다. 심지어 자녀 하나당 500만 원을 받고 허위 입양을 시켜준 브로커들이 적발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브로커들은요,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부터 입주까지만 파약만 안 되면 된다, 그러면 특별 공급을 노릴 수 있다, 이 점을 노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고 솔깃한 사람들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 안 통합니다. 이미 다 적발된 수법이라서 이제는 이거 통하지 않아요. 자, 이 분양받은 김씨 등은요, 원래도 자녀가 3명이었어요. 그런데 동점자 있으면 원래 자녀 많으면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런 점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추가 입양한 겁니다. 자녀 숫자 채우려고요, 2집에서 1명, 2명 이렇게 입양까지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자녀를 다른 집에 보내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아이들, 이 가족관계 기록부에는 다 남잖아요. 이 취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아이들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알고 계시죠? 다자녀 가구 분양은 일생에 딱 한 번, 만약에 이 분양이 취소된 경우에는요, 다시 청약을 하지 못합니다. 향후 청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향후에도 국토부는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했던 전국 282개 단지 전수조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로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에 대해서요, 허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은밀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셔야 되는 이유, 처벌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는요, 주택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연히 이 특별 공급 받았던 계약도 취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분양 자격도 10년간 박탈됩니다. 원래 법이 개정되어서 주택법 제101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개정된 건데요. 바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 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 즉 5천만 원이라면은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좀 궁금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불법 청약자로부터 매수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국토교통부는요, 이 매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분양권, 불법 청약으로 인한 분양권 모두 취소하겠다, 이런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재산 매수인 분양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재산 매수인 어떻게 구제하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재산 매수인이 선의가 맞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매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전매 제한 걸려 있는지 알면서도 매수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의 매수인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분양권 취소되는 거하고는 별개로 이 재산 매수인은 이 불법 청약자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최근에 분양시장에서요, 정부는 강력하게 불법 청약 근절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불법 청약자와 브로커는 처벌하고 청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하겠다. 심지어 전매자가 있더라도 전부 청약 취소하겠다 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불법 청약, 이런 은밀한 거래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이런 불법 청약 유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청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고 단호하게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불법 청약에 대해서 이런 은밀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 여러 가지 사기 유형, 부동산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사기당하지 마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직방TV 법률의 신 현창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